서 변호사님, 예. 이 문재인 정권에서 알박기 해놓은 사람이 사법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선관위원장 노태악 두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권이 교체가 됐지만 사법부라든가 선관위는 여전히 진보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꾸준히 나왔었는데, 우선 이 사법부 김명수가 이번에 두 사람이 물러나면서 조재현, 박정화 두 대법관이 물러나는 대신에 그 자리에 자기 사람으로 좀 앉힐까,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거부권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딱 엄포를 한 방 치니까 깨갱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게 맞아요. 지금 그 원래는요, 제가 여자 3명은 절대 안 된다 했잖아요. 예. 여자 3명. 그게 정계선이라고요. 예, 정계선. 우리법 연구회. 정계선. 회장까지 이게 제일 문제예요. 예. 우리법 연구회거든요. 예. 나머지도 뭐 젠더법부터 노동법. 그래서 저는 그 3명, 여자 3명은 무조건 안 되고. 그리고 가장 적임자가 서경환. 예. 서울고법부장. 그 엄상필인가? 예. 있죠. 예. 이런 분들이 적합자다, 이렇게 추천했고요. 예. 엄상필, 맞습니다. 서경환. 예. 그 다음에 권영준은 저하고 대학 동기예요. 70년 나이도 똑같아요. 예. 근데 이 친구가 사법고에 수석했어요. 판사, 연수원 성적도 좋아서 판사를 서울지법의 판사부터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 그래갖고 대학으로 서울대 교수로 갔죠. 예. 그래서 이게 민법 실력이요, 타고납니다. 우리나라에 뭐 제가 본 우리 민법의 최근에 개보는 대법관 중에 보면 양창수 대법관 있죠. 예. 이분이 서울법대 교수하다가 대법관 갔잖아. 제주도 양창수가 뛰어나고, 그 다음에 민일영이라고 있습니다. 대법관. 이분이 부인이 박선영 교육감 후보로 여러 번 나온 분이에요. 예. 박선영 전 교육감 의원이 후보. 예. 의원 됐죠. 예. 민일영 대법관. 그 다음에 권영준이 아닌가. 민법 실력으로 보면. 예. 민법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서경환, 권영준 아주 무난하게 추천했다. 이 말은 이 김명수가 완전히 꼬리 내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최소한도 진보 좌파로 평가받는 대법관이 7명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구도 자체가, 대법관 14명의 구도 자체가 이번에 2명이 들어가면은 중립이니까, 네. 보수 중립적으로 비중이 무게추가 옮겨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법부도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제 이루어졌다. 뭐 9월에 김명수가 나갑니다만은 그 이전에 실질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민변하고 우리법 연구회가 6명이 있거든요. 예. 근데 또 노태악이 같은 위장자파도 있잖아요. 예. 노태악이는 그 노태강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요. 문재인 때 노태강. 예. 아주 우리법 연구회는 단체만 소속 안 돼도 성향은 좌파로 봐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벌써 7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만치는 않아요. 또 재판이라는 게. 아마 김명수가 물러나고, 그 다음에 문재인가 임명했던 몇 명이 더 물러나야만 정상화되지. 7대7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도 뭐 한 10대4, 뭐 11대3 정도 돼야지. 예. 정상화되지. 그렇지. 그때 이 비하면. 노태악 이런 사람들 따지면은 뭐 그러니까요. 중립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7대7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겠네요. 앞으로 다행인 9월까지, 게, 9월까지 기다려야 다행인 게 이제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많이 지명했어요. 예. 근데 또 역으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 바꿀 수 있어요. 13명을 임기가 바꾸니까. 다 바꿀 수 13명. 있어요. 오경미 빼고는 다 바꾸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법대 노가 법조인이잖아요. 예. 그 사법부를 잘 알죠. 그러니까 법조 개혁은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대법원이나 검찰 있잖아요. 좀 이게 제대로 뜯어곤치되고. 저는 이번에 김명수가 꼬리는 내렸는데, 그래도 야, 내 꼬리 내리가 2명 추천해서 너한테 봐줄게. 봐주면 안 된다 봐요. 김명수도, 좌파들은요. 김명수도 자기 퇴직하고 나서 지금 걸린 게 여러 가지가 되니까 나도 좀 봐줘 하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딱 꼬리 내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대표된 게 관사의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자기 관사 재테크래가 아들, 있잖아, 며느리. 예. 아들 며느리가 반포동 분양받아가 30억 이상 벌었습니다. 근데 대법원장 관사에 놀이터까지 만들었잖아요. 그 횡령도 있고요. 임성근 그다음에 판사, 이게 임성근 제일 판사는 크죠. 직권남용하고 허위로 예. 국회 보고회가 허위 공문서 작성이죠.
이거 이게 처벌해야 됩니다. 예. 저는 꼬리 내렸다 봐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게 물에 빠진 개 있잖아요. 물에 빠진 개가 허우적거리면 건져주면 안 됩니다. 건져주면 물어요. 그냥 죽도록 더 때려 패야 돼요. 이게 조국이가 한 말이죠. 조국이가 그랬죠. 근데 예. 이것도 중국의 노신이 말인데 조국이가 인용한 거죠. 예. 물에 빠진 개는 죽도록 때려 패야 된다. 또 조국이가 독창적으로 한 말 하나 있죠. 파리가 뭐 두 발을 가지고 싹싹 비빌 때는 이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고 팍 물어버린다고. 그럴 때는 이게 때려잡아야 된다고. 예. 그런 조국이 말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 근데 물에 빠진 개는 조국이 말은 아니에요. 제가 인용했지. 따라서는 지금 이게 김명수 물에 빠진 개처럼 이게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냥 이게 또 구해주면 이게 또 살아나가 물어요. 그냥 이게 죽도록 더 때려 패버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뭐 이 대법원 진보 좌파가 장악한 대법원이 가장 문제 아닙니까? 정치적 재판을 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도 땅에 떨어져. 오히려 하급심에서는 제대로 재판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만 올라가면 그것도 합의문만 가면 싹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동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선관위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발악을 한다 할까? 그래가지고 감사원 감사도 못 받겠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감사를 수용했는데 이 선관위에 대해서도 지금 감사원 감사 유병호 사무총장의 타이거 팀이 좀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국민권익위 이제 전현희는 4월에 아니 이번 달인가 나가죠. 그런데 그 정승윤 부위원장 이분이 검사 출신이더구만. 예. 여기서 32명을 투입해 갖고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경찰은 경찰대로 경기 남부청에서 전현직 선관위 간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선관위에 대해서도 대변혁이라고 대혁신을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지금 이제 그 권익위하고 선관위가 있는데요. 예. 먼저 이제 그 선관위부터 말씀드리면 선관위부터. 선관위는 이제 이거는 명쾌하게 정리하면 돼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그 상권 분립 국가입니다. 대만은 이제 5권 분립이에요. 감찰권이 분립, 감찰. 또는 이게 고시, 예. 임용할 고시, 감찰, 그다음 입법, 행정, 사법. 근데 우리나라는 크게 보면 상권이죠. 입법, 행정, 사법. 그럼 이게 선관위가 어디에 속합니까? 입법, 행정, 사법 중에. 행정이죠. 선거 관리하는 사무는 행정 사무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내무부에서 관할을 했었죠. 이게 법 만드는 입법부 사무가 아니에요. 예. 재판하는 사법부 사무가 아닙니다. 선거관리 사무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선거관리 사무는 기본적으로 이게 행정사무다. 다만 행정사무인데 그 특수성상 좀 이게 독립성을 선거관리와 관련해서는 보장해주는 이런 게 그 헌법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게 우리 감사원법 24조에 보면 자 감사원에게 모든 걸 감사할 수 있는데 단 상권 분립 때문에 입법부는 하지 마라. 예. 그 다음에 사법부는 하지 마라. 이게 우리 감사원법의 취지입니다. 근데 선관위를 하지 마라고 안 돼 있어요. 예. 모든 기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 입법부하고 사법부 빼고. 그러니까 선관위는 이게 전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선관위가. 따라서는 이번에 뭐 권한적인 심판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자기들이 볼 때는 뭐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우리 편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허영 교수가 칼럼도 썼어요. 허영 교수 있잖아. 네. 이거는 이제 이거 선관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가 다 돼야 된다. 예. 이런 게 칼럼도 썼고요. 지금 이제 그 앞으로 저는 선관위 있잖아요. 감사원에서 이게 전면 감사를 하고 이게 개편해야 되고 가장 개편은 오히려 이게 판사들이 위원장 하는 거 있잖아. 그것부터 이거부터 고쳐야 할 것 고쳐야 같아요. 예. 오히려 지금 선관위는 사법부의 하급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소속기관 그게 같아요. 소속기관 같아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냐? 제가 이게 서산의 동생이 판사라 그랬잖아요. 네. 서산에서 선거운동 하다가 불법이 적발됐다. 그러면 이게 고소를 누가 합니까? 고소를 판사가 해요. 판사가 위원장이니까. 예, 선관위원장이니까. 판사가 고소해. 그러면 자기가 재판은 재판은 누가 하냐? 그게 법원장 판사가 해. 자기가 하진 않지만
판사가 한다. 판사가 오죠. 그것도 소속돼 있잖아. 예. 그럼 이게 판사가 고소하고 판사가 재판하면 이게 우리 로마법에 보면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게 로마법 원칙이에요. 예. 따라서 저는 판사들이 선관위를 겸직하는 이거부터 바꿔야 되고 오히려 이게 선관위를 독립시키려면 사법부로부터 독립시켜야 된다. 맞아요. 이거부터 그래야 상권부를 되는 거죠. 선관위원장도 지금은 뭐 대법관이 하니까 대법관이 자기 재판도 아주 그냥 엄청나게 밀려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그 선관위의 사무를 제대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총장, 선관위 그런 사람들이 다 주물럭주물럭 하다 보니까 이런 특혜 채용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관위원장도 지금은 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법관이 하는 그런 관행도 깨야 해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 권익이 있잖아요. 예. 권익에는 이제 그 정성윤 밑으로 승리할 때 성입니다. 예, 그러네. 정승윤이네. 성윤. 예. 이분은 이게 저하고 뭐 한 20년 친화형이에요. 아, 그렇군요. 자주 만납니다. 예. 저번 주에도 자주 만나요. 이분이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이더라고요. 이분이 그 부산대 로스쿨 교수인데 검사하다가 부산대 로스쿨 교수하다가 이번에 캠프 일하다가 권익위 부위원장인데 제가 이제 들어보니 전현이라고 와, 이 여자가요. 예. 지금 이제 그 감사원에서는 4가지를 감사했거든요. 4가지를. 근데 이번에 저는 수사를 해야 돼요. 아마 감사원에 수사 의뢰됐잖아요. 예. 감사원에서는 이제 그 4가지를 감사 결과를 의결했어요. 처음에는 의결을 막으려고 감사원에 7명 있잖아. 예. 7명 중에 4명이 찬성해야지 의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문 친문 중에 반대가 쿠데타 하려다가 실패한 놈들이 김인회, 예. 김인회 이 자는 문재인하고 같이 책을 썼죠. 검찰을 생각한다. 김인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조은석 밑으로 은혜 서울고검장 출신. 서울고검장. 그다음에 임찬우는 국무조정실의 국정운영실장이야. 예. 이 자들이 감사원장을 쫓겨내려 했다니까. 그러니까요. 감사원장 당신은 쿠데타라니. 전현희가 고발했으니까 빠지시오.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거예요. 빠지시라니까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쿠데타를 진압해가지고 4대3으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전현희는 범죄가 4개입니다. 첫째는 이제 그 추미애 아들 이해충돌 해석할 때 직권남용을 했어요. 예. 그때 실무자들은 이해충돌이 된다 했어요. 근데 전현희가 야 이게 무슨 이해충돌 돌려보내가 다시 검토해봐. 개입했단 말이에요. 추미애가 장관의 아들이 수사하면 이해충돌 맞잖아요. 예. 이거 아니라고 압박을 줬단 말이에요. 전현희가. 예. 이게 첫째 범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익위가 중요한 게 김영란법을 집행하잖아요. 근데 밥을 문데 1인당 3만 원 밑으로 모이 되잖아. 근데 3만 4천 원 되니까 8명이 문데 10명으로 허위로 조작해가지고 3만 원 밑으로 꾸몄잖아. 예. 이거는 허위 공문서 작성에 김영란법 위반이죠. 예. 근데 권익위가 했기 때문에 나쁘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하 수행비서가 전현희가 출근을 안 했잖아요. 예. 출근 세종시에 해야 되는 날은 93% 지각했습니다. 그랬대. 해야 되는 날은 93% 지각하고 근데 세종시 간 날은 1년에 80몇 일밖에 안 돼. 대부분 서울서 뭐 했는지도 몰라. 근데 세종시 기차표를 끊어놨고 안 가는 날 취소하잖아. 예. 요거 이게 그것도 출장비를 타낸 거. 이게 2,400만 원 횡령이야. 이 전현희가 몰랐을까요? 알죠. 수행비서만 지금 해임 근무됐거든요. 예. 수행비서만 전현희가 알았다.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 근무태만 있잖아. 직무유기. 예. 이거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제가 재밌는 게 방송에서 전현희가 저하고 동기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전현희 보고 그랬죠. 너 여기 대부분 서울서 놀았지. 그러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세종시 가는 날은 93% 지각했잖아. 너 전현희 이제 곧 아마 재판에 해부될 거야. 수사하면. 근데 저 그랬죠. 전현희 재판에는 넣지 마라. 재판에 지각하면 너 법정 구속된다. 재판은 10시에 가라. 재판 시간에 늦으면 너 판사한테 혼난다. 지각 대장이잖아. 재판 받을 거고 재판에는 여기 꼭 지각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전현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정권 교체가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라든가 선관위, 권익위 또 방통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는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정권 교체가 실질적으로 1년 지나면서 이루어져 가는데 입법부만 딱 하나 남은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내년 아무래도 뭐 총선에서 바꿀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